일요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예, 3월 둘째 주 WKBL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이죠 WKBL 촬영을 하기 전에 KBL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상당히 좀 버벅거렸어요. 2주 동안 공개에 있었고 원석현 기자가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저한테 꼰지르더라고요. 2주 동안 그렇게 절씹었다고. 예. 아니 그 사람은 저한테는 석현아 나 평생 너랑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랬군요. 예. 제가 KBL 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쟁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막상 이제 경쟁 상대가 돼 보니까 힘드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경쟁 이런 게 아니고 가끔 이제 뭐 연차도 이렇게 좀 남으셨고 하셨을 때 조금 마음 편안히 좀 쉬고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언제든지 스페어 타이어로 뒤에 자리하겠습니다. 또 이동환 기자, 원석희 기자가 또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왔습니다. 왔고, 자 3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KBL WKBL 룸앤 팩트 이렇게 접니다. 버벅거리시는군요. 지금 플레이오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4개 팀 지금 1차전까지 했고 저희가 사실 이제 2차전까지 하고 뭘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 게임이 이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저 근데 오늘 오프닝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가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이 갔죠. 부산에 가고 갔다가 경기가 끝나고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기 때문에 끝나면은 바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먼저 나왔죠. 맞죠. 가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똘레똘레 먼저 나왔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왔어요 부산에서. 저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오냐 어떡하지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원석현 기자님이시죠 하시면서 BNK 팬분인데 가족분이셨어요. 이제 아드님 두 분이랑 이제 이렇게 부께서 오셔가지고 역까지 태워주시겠다고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저 진짜 너무 감동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뭐 저희 방송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갔는데 BNK 팬분들이셨는데 진짜 이게 여자농구 덕분에 제가 진짜 이렇게 큰 도움도 받고 부산역까지? 부산역 아니고 제가 가장 가까운 역에 갔었는데 고역 사직운동장역 막 거기까지 갔었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좀 훌륭하네요. 제가 BNK가 어제 또 대역전승을 갔다 그렇죠. 또 팬분들이 많아요. 부산에. 저는 어제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이거 BNK 편에서 꼭 저희가 언급하면서 부산 팬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뭐 BNK가 또 소소한 이벤트, 소소하지는 않죠. 프런트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커피도 쏘고 또 우리 생생내는 우리 정상호 사무국장님 생생 한번 내볼게 딱 그러더니 우리가 커피차를 운영하고 있어. 잘하시죠. 저도 가서 먹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제 뒤에 줄줄 쫙 써가지고 기다리는데 팬분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재밌는 저희 에피소드도 BNK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둘째 주 WKBL 룸앤 팩트. 자 플레이오프 모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에 떨어진 두 팀은 저희가 또 KB와 하나원큐 비시즌 데뷔 어떻게 할 건지 좀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일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BNK와 삼성생명 1차전 분석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 수정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찬상님께서 시즌 끝나면 FA 대상 선수들도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꿰뚜랑이 못 참죠. 그렇죠. 바로 달려가서 원석현 기자가 또 A부터 Z까지 그냥 지하 안만술 그냥 파버렸죠. 쫙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원큐 김예진, 김미연, 이정현, BNK 김한별, 이사빈, 삼성생명 김한비, 저기 신한은행의 김진영, 이경은, 한채진, KB의 강희슬, 김소담, 심성영, 박지은, 최희진, 우리은행의 고아라, 김정은, 노현지, 나윤정, 박다정이 있는데 이 중에 아직 이게 그 오피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수나 이런 게 못 채울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WKBA 연맹 쪽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공표를 할 텐데 그때 다시 또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다루기 텐데 그 전에 또 이제 이미 시즌이 끝난 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쉽고 뜯고 맛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구단하고 벌써 이제 얘기가 좀 돼 있는 뭐 그런 선수들도 있을 거고 또 계약일수 채우지 못해서 FA 대상 일수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을 테니까 그건 또 WKBL 또 이렇게 공표가 될 때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시즌 때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대목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어떤
선수가 이적하더라도 놀래지 마라. 했다가 김단비 선수 그냥 빡. 예, 그렇죠. 이러는 거 항상 주목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진우님께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올 시즌 마친 후에는 선수 이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이제 팬분들께서 올해는 근데 뭔가 옛날처럼 그렇게 대호 FA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뭐 강희슬 선수 이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적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 시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르죠. 생각보다 여러분 이번 시장에는 보호 선수 6인급 선수의 중에 쏠쏠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FA든 어떤 뭐 트레이드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이동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원석영 기자 이제 낚시질이 조금씩 지금 입질을 지금 주고 있어요. 절대로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네, 길가 동댕이님께서 돌댕이죠. 돌댕이. 길가의 돌댕이님께서 난 뭔가 했네. 정규리그 시상을 마친 후에 WKBL 6라운드 MVP와 MIP를 발표를 했습니다. MVP는 그렇다 치더라도 MIP 후보자기 강라운드 MIP 수상자입니다. 정확하시고요. 6라운드 MIP인 이란 선수는 후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시상식에도 후보 소개는 1라운드 수상자만 하더군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6라운드 그러니까 MIP 후보가 1라운드부터 6라운드 MIP 이 선수들이 라운드 MIP가 정규리그 MIP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6라운드 MIP는 여기서 빠져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그 기자단 투표가 보통 이 투표가 시상식 투표가 6라운드 중간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상식을 항상 정규리그 끝난 다음 날 바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뭐 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투표를 집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6라운드 MIP 항상 빠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6라운드 MIP도 MIP인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맞는 말씀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 같고 이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MIP 수상자가 그러니까 라운드별 MIP가 수상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 될 수 있어요 라운드 MIP가. 근데 쭉 이렇게 해서 정말 MIP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풀이 좀 좁고 이렇다 보니까 걸리는 뭐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대신에 그냥 시즌 전체를 놓고 뭐 후보 선수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놔주면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저는 그 라운드 MIP에도 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연차랑 나이가 뭐 얼마 이상 안 되는 선수 중에 뭐 차라리 그거를 정규리그 MIP에 그냥 그 기준을 씌워서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건 너무 많이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굳이 그렇게 힘을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이거는 너무 공감한 의견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선 정책에서 댓글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플레이오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위 정규리그 1위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강 1차전에서 신한은행을 65대 5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주제를 2개를 정해오긴 했는데 김단비는 역시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다. 그리고 위성우 감독 발언 분석 이렇게 했는데 일단 김단비 선수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다. 여기는 아마 1차전 분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김단비 선수였던 가치라든가 어떤 활약상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전을 그냥 프리토킹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약간 생각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참 우리은행은 김소니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리노노 기자께서 안 계실 때 제가 딱 말씀드렸던 신한은행의 약점 소니와 제니를 막으면 나머지가 잘 안 된다. 나 방송 보면서 역시 원석영 기자가 꿰뚫고 있구나. 소니아 제니를 거기에 대한 수비를 딱 해왔어요. 김소니아 선수 오른쪽으로 절대 못 가게 아예 더 타이트하게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파지도 못하게 아주 타이트한 수비를 했는데 김소니아 선수가 이날 정말 당황을 했죠. 분명 예측을 했을 텐데 뭐 본인도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잘 안 풀렸고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참 준비를 잘했고 이거 경기 전에 그 6라운드 끝나고 나서 인터뷰부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이성호 감독 인터뷰까지 참 너무 우리은행이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를
큰 그림으로 잘 짜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 전술인데 그 부분 전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핵심을 잘 잡는 거죠. 이 팀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곤란해할까. 그리고 공격이 아니라 그것도 수비에서. 우리은행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공격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게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 수비에 따라서. 왜냐하면 베테랑들이 많고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고 활동량이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유지는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니까. 근데 수비는 지금 길목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상급 팀 중에 하나니까 수비로 뭔가 이 상대를 갖다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이 선수가 막혔을 때 가장 곤란해하는 어떤 수비가 뭔가라고 봤을 때는 김소니와 봉쇄였죠. 그렇죠. 그래서 원서영 기자가 김소니와 제니를 막으면 김진영을 막으면 신한은행은 공격에서 잘 풀리지 않을 거고 공격이 잘 풀리지만 당연히 수비가 또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노릴 거다. 이게 우리는 벤치에 굉장히 무서운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김소니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소니아 선수가 우리는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왜 신한은행 코치 시절에 유성호 감독과 이제 전종 코치가 신한은행 코치 시절에 김단비 선수의 어떤 세세한 약점들을 알면서 거기에 대처를 했었고 그래서 김단비 선수가 사실 우리는만 만나면 좀 뭐랄까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보태면서 신한은행의 공격 메커니즘 자체를 좀 파괴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승부처는 3쿼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쿼터인데 그 3쿼터 중에서도 인상적인 장면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3쿼터 이제 중반부터 내내 우리은행이 갑자기 공격 리바운드를 쓸어가요. 리바운드 3점 던지고 리바운드 잡아가고 또 던지고 또 잡아가고 이러면서 신한은행인 수비 한 1분 하고 공격 한 10초 하고 이러면서 공수 리듬이 그냥 완전히 깨졌어요. 리바운드로 그냥 감옥을 가둬버렸어요. 너 약간 그 야구에서 용규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안타를 안 치고 파워를 계속 치면서 안타보다 투수를 더 짜증나게 하면서 이건데 약간 이제 이것도 약간 리바운드 골 안 넣고 리바운드 계속 가져가면서 성우놀이처럼 이게 진짜 이름 붙여줘야 돼요. 더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결국 우리은행도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가져갔다는 건 어느 정도 공격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김정은 선수가 요소요소마다 불을 잘 꺼주면서 3점 슛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흐름을 가져왔고 근데 여기서 드러난 게 이제 신한은행의 가장 큰 약점 리바운더 5번의 부재가 여기서 드러났고 근데 3쿼터 두 번째 장면 3쿼터 막판에 김단비 선수가 두 번의 앞선에서 두 번의 스틸을 하고 원맨 속공으로 연속 득점을 합니다. 김단비의 스틸을 칭찬하기 전에 이 턴오버가 왜 나왔냐를 따져야 되는데 신한은행의 약점 정규리그 막판부터 말씀드렸던 메인 볼핸들러가 없다. 1번이 없다. 그래서 1번이랑 5번 이 두 명의 부재 포지션의 부재가 정말 아킬레스건이 딱 드러났던 장면이 이날 경기 그중에서 3쿼터였는데 역설적으로 근데 우리은행도 1번과 5번이 없는 팀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 팀이랑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의 차이가 뭐냐 김단비와 김소니아의 차이가 여기서 난 것 같아요. 둘 다 1번 5번이 없는 비슷한 팀인데 김단비 선수는 마음 먹으면 이날 그 원맨 속공을 보여줬던 것처럼 앞선에서 수비 가능하고 5번까지 수비 1번부터 5번 수비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메인 볼핸들러도 가능하죠. 이날 김단비 선수가 어시스트가 6개였어요.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신한은행 전체 팀 어시스트가 9개였거든요. 근데 김소니아 선수가 메인 볼핸들러 하면서 어시스트까지 하냐?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난 시즌에 김단비 선수가 가고 김소니아 선수가 보성 선수로 갔을 때 이거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유성호 감독님이 그 차이 이거야 라고 보여줬던 한 판이 아니었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소니아 선수도 이제 리그 정상급 포워드예요. 김단비는 그죠 득점왕에다가 근데 김단비는 MVP란 말이에요. 저는 레벨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특히 플레이오프 같은 절체절명의 시점에서는 확실히 게임을 읽는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팀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힘 그게 이제 스틸 2개로 나타났고 그게 속공 연결되면서 사실상 거기서 뭐 경기가 거의 결정돼 버렸는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신한은행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 편에서 좀 하겠지만 살짝만 얘기를 하면 신한은행이 좋았던 건 뭐냐면 용감하게 정면 대결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정을 하나 팠어요. 그 함정을 팠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김단비 선수의 거기도 이제 김단비가 그 우벤져스의 어떤 핵이라는 거, 심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뭐 최이샘, 김정은, 박혜진, 박지현도 중요하지만 김단비를 곤란하게 만들면 우리은행도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예. 거기에 맞는 수비를 했는데 문제는 김단비가 그걸 이제 뛰어넘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뭐 스틸 2개 속공도 속공인데 투카운트 패스, 이 스킵 패스를 날려주면서 왜 그걸 날려줄 수 있었느냐.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신한은행이 이제 갭 디펜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김단비의 어떤 돌파 동선이라든가 3점 동선을 어느 정도 잘 막고 있었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왔고, 근데 우리은행이 패싱이 어떤 원활하기 때문에 막 박지현이나 박혜진 또는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나머지 선수들의 볼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석점을 허용을 하거나 뭔가 허용을 하겠다. 이런 좀 도박성의 수비를 하고 왔단 말이죠. 그 실제로 그게 좀 통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김단비 선수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돌파나 이런 부분도 봤지만 그 투카운트 패스, 스킵 패스를 해주면서 거기서 오픈 찬스가 나고 거기에서 코너에서 한 방씩 박으면서 신한은행이 이제 좀 뭘까 혼란함을 줬어요. 되게 그렇죠. 혼란함을. 이 부분이 이거는 김소니아가 진짜 못하는 거다. 김소니아도 되게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이제 능수능란하게 상대의 어떤 우표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김단비도 말씀해주신 그 이제 스킵 패스가 45도 쪽 오른쪽 45도 김단비 선수가 좋아하는 그쪽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수비가 2명이 붙으면 왼쪽 코너로 빼주는 이거는. 박지현 선수랑 하이루와 더불어서 이 두 개는 정말 알고도 못 막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신한은행이 대비를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도 통해요. 그리고 이 스킵 패스가 제대로 들어가서 스킵 패스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수비수도 봐야 되고 그 원카운트 지역에 원카운트가 그러면 이제 패스 하나를 줄 수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카운트는 하나하나 그 저쪽 반대편에 있는 거죠. 위크 사이드. 그 패스를 주기 위해서 그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NBA에서도 사실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뭐 돈치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능수능란해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실책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인데 그거를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자유자재로 한다. 리그에서 그런 스킵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김단비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코어의 차이. 코어의 차이가 결국은 흐름을 우리은행 쪽으로 가지고 왔고 승부처를 장악을 하면서 65대 51 결국 연력점 차가 났다. 사실 게임을 이렇게 보시면 신한은행이 그렇게 뒤진 것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매치업 상성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도 무너지는 어떤 게임을 한 건 아니었고 그대로 이제 경기 수비를 끌고 가면서 끝까지 맞췄는데 연력점 차이가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난 연력점 차의 어떤 차이가 결국은 이런 코어의 어떤 경험, 그 클래스 이 문제로 치환이 된다. 그래서 힘 차이가 있었던 경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도 이제 위성호 감독님도 뭐 앞으로 이제 그 로테이션 선수들, 노현지 선수와 고아라 선수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잘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랩이나 이런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일단 1차전까지는 뭐 에너지 레벨의 차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듬을 되게 조절을 잘하더라고요. 우리은행이 또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위성호 감독이 5명 또는 6명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경기를 끝내버린다고. 나머지 가비지 타임에 이제 뭐 좀씩 넣고 체력 조절을 해주고 다음에 또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구하라와 노현지의 로테이션이 되게 활발했습니다. 그렇죠. 나윤정 선수도 나윤정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의 어떤 비중들을 갖다 높였는데 저는 그 높인 이유가 경기 전 인터뷰에 나온다고 봐요. 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위성호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신한은행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레벨만 놓고 보면 신한은행이 좀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굉장히 강한 어떤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은행의 어떤 기술, 코어들의 어떤 기술들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보였고. 그렇게 되면 후반에 예를 들어서 한 4, 5점 차의 어떤 그 박빙승부다 이랬을 때는 게임을 모르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은행이 고아라나 노현지를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체력 세이브를 약간 해줬죠. 이 약간 해준 게 결국은 후반전 기술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우리은행이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네. 원동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고 네. 경기 후에 보면 위성훈 감독이 이제 김단비는 뭐 눈구렁이다 이거는 뭐냐면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것도 역시 김단비만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봤던 건 뭐냐면 김정은 선수의 어떤 슈팅 컨디션을 저는 유심히 좀 보거든요. 예. 근데 정규리그 때 사실 김정은 선수의 슈팅 컨디션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터프슛도 많았지만 오픈 찬스도 많이 놓쳤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넣어줄 때 넣어주더라. 정말 김정은 선수도 이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컨디셔닝을 잘해왔구나. 6라운드부터 서서히 올리더니 정말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이게 베테랑 같아요. 정말 딱 몸을 언제 기어를 딱 올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라운드까지 보면서 김정은 선수가 구멍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다가 그 슈팅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김정은 선수가 골밑으로 돌파를 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확률 높은 그런 바스켓을 했는데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이 선수가 미드 점퍼라든가 아니면 3점 오픈에서의 어떤 꽂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극단적으로 이제 세깅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워낙 강하니까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김정은 선수가 거기서 적재적소에 꽂아주면서 신한은행은 이 수비 부담이 굉장히 좀 늘어났죠. 그렇죠. 체크를 저 선수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성 감독은 뭐 김정은, 최희섬도 자기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 박혜진 선수가 사실 공격에서는 살짝 좀 부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약점이라고 치면 공격에서 김단비 우전도가 좀 심하긴 하다. 박지현은 여전히 기복이 있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있는 그런 선수고, 근데 박혜진이 뭔가 쌍둥이마차를 끌어준다면 우승 확률이 뭐 거의 90% 압박 위로 갈 텐데 지금 박혜진이 공격에서 어떤 2%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김단비 어떤 로드로 지금 걸리면서 뭔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은행의 방점은 수비니까 수비에서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테랑의 길을 살리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은행이 조금씩 이기는데 근데 결과물이 10점 차 이상이 난다. 이건 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한은행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신한은행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한은행도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전력 차가 맞아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거죠. 사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이 시즌 내 정규리그 내내 그렇게 압도적이 우벤져스에다가 그렇게 압도적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신한은행이 여기서 우리은행한테 졌다고 1차전 졌다고, 심지어 우리은행이 홈이었는데 졌다고 이게 뭐 비판받고 비난받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유승인 선수가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좀 봤는데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건 이제 그렇죠. 유승인 선수를 막판 라운드에 이제 넣으면서 봤을 때는 지금 유승인 선수가 지금 손발이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객관적 전력도 전력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김소니아 그리고 제니 두 명의 어떤 코어가 확실한 코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잘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이 조화를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인 선수를 갖다 좀 제외시켰는데 뭐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신한은행은 제가 볼 때는 정면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인데 같이 스피드로 맞받아치고 같이 트랜지션을 하고 같이 3점 슛을 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봅니다. 높게 보고 수비에서 한치도 안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능력. 그러니까 활동력을 크게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오픈 찬스를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리바운드가 떨어졌을 때 그 롱 리바운드가 떨어졌을 때 그걸 얼마나 잡느냐 싸움. 이 부분인데 신한은행이 거기에서는 준비가 철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역부족이니까 공연 리바운드도 많이 허용을 하고 했지만 이 활동력 측면에서는 우리은행이 뒤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코어만 사용한 게 아니고 결국 구슬, 김아름, 여기에 변소정, 이혜미까지. 원래 전력이 약한 팀은 그 코어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하당 감독은 우리가 우리은행을 못 이기는데 그나마
비벼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수비에서 함정을 놓고 그다음에 활동력은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원소영 기자가 그랬었잖아요. 예. 우리은행이 실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딪혀야 된다고. 예. 그걸 우당탕탕 해야 돼요. 예, 우당탕탕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테이션 폭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거는 네.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네. 저는 갖고 온 컨셉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수비에서도 일단 존을 좀 봉쇄하는 그런 네. 컨셉도 있었고 공격에서는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트랜지션을 그냥 트랜지션을 끝내지 않습니다. 속공 딱 뛰면은 같이 트레일러로 오는 친구가 저희가 옛날에 시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45도 쪽까지 우당탕탕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속공 3점으로 어떻게든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못 이긴다. 그렇죠. 네, 똑같은 2점 넣어서 못 이긴다. 네. 그래서 이제 수비는 공격이든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갬블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말씀 저희가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했는데 특히 구슬 선수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도 그렇고 잡으면 쏴라. 약간 이런 좀 맞아요. 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팀 내에서 다른 선수들 김소니아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 웬만하면 그냥 잡으면은 생각하지 말고 쏴라. 선수들이 공을 잡고 막 뜨거운 것처럼 바로 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기 초반에는 그 리듬이 괜찮았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경기 시작하고 우리은행이 7대 0으로 달아났잖아요. 네. 거기서 게임 끝났다고 봤어요. 네. 근데 신한은행이 그 트랜지션 3점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예, 이경호 선수도 너무 좋았고요. 잘 따라와줬는데 아까 우리은행 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쿼터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뺏기면서 그 달리던 리듬이 딱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흐름을 그냥 잃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계이긴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이라든가 네. 어떤 그 3점 찬스가 나면 무조건 쏴라. 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은행은 만약에 돌렸을 때 더 좋은 찬스가 난다는 보장이 없어. 맞습니다. 이 팀은. 예. 그래서 쏘는 게 맞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개인별로 보면 이경훈 선수가 역시 베테랑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김소니와 김진영을 막으면서 특히 김소니아한테는 뭐 굉장히 기술적인 더블팀도 들어가고 김진영도 첫장에 막으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 조금의 틈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이경은이 잘 해결해줬고 구슬도 저는 의외로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변수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어떤 그 스몰 라인업이긴 하지만 포워드 라인들이 굉장히 좋고 윙맨 자원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비뿐만 아니고 공격에서도 스트레치를 벌리면서 12득점을 해준 거는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그 김소니아 선수, 김재영 선수 막혔지만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득점을 했죠. 근데 네. 야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구나단 감독이 갬블 게임을 했죠. 예. 경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없는 팀이고 승리하는 20% 안 되고 갬블 게임을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예. 이거는 현역 그 사령탑이면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현역 사령탑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은행은 절대 강자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깰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통 많이 봤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객관적 전력이 안 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하다 역시 안 되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단 감독 우리는 갬블 게임을 할 거고 뭐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셨죠, 스타는? 아니요. 스타는 하셨습니까? 네, 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 시대는 맞죠? 저는 포트리스. 예. 네. 하다못해 스타를 해도 네. 저희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4드론, 5드론 이렇게 하고 날카로운 빌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포트리스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똑같은 탱크 골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은 캐논 골라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고각 플레이를 좀 해야죠. 물탱크 고르고 한 방 노리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좋았던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는 언더독이 탑독을 상대할 때는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승부수를 준비한 거는 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갬블 게임을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공격에서는 아마 두려움 없는 3점 이렇게 던져라. 그리고 김소니와 김진영이 막힐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김소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단장 감독이 뭐 질책을 한 게 아니라 김소니아가 이겨내야 될 부분인데 상대가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고 헬프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영리함이 보여야 된다. 그 영리함이 뭐냐면 이제 김단비가 하는 거.
팀 동료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 상대 수비가 뭐가 약점이 있는지 보고 그걸 찔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김소니아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이제 아쉬움에서 얘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이제 김소니아, 김단비의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기 후에 보면 준비한 대로 잘 됐고 두 차례 정도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다. 그게 초반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위험한 도박수를 던지지 않으면 못 이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험수를 뒀지만 거꾸로 보면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김단비 선수랑 김소니아 선수의 차이가 뭐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소니아 선수가 한국에 처음 올 때도 김단비 선수 그때도 최고였는데. 그렇죠. 그때 김소니아 선수가 막 1분, 2분 뛸 때도 김단비 선수는 그때부터 항상 최고였고 그랬는데 김소니아 선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이 2차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아직 플레이오프 4강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경험이 김소니아, 김진영 선수한테는 좀 소중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그런 흐름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뭐 김단비라든가 뭐 박혜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니 여기에서 어떤 걸 좀 배워야겠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신한은행 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김소니아 선수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차전은 이렇게 됐고 이제 2차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분석은 또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생명과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자, 삼성생명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4강 1차전에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BNK한테 55대 66으로 패했습니다. 11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삼성생명이 굉장히 대등하게 잘 싸운 그런 게임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약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3쿼터 초반까지였죠. 삼성생명은 15점 차로 리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11점까지 나면서 한 25점 가까이를 BNK가 뒤집은 거죠. 후반에만. 이 삼성생명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경험치로 이렇게 보면 BNK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신예들이 많죠. 이해란, 그렇죠. 뭐 조수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배윤 선수가 있고요. 또 김단비 선수도 있죠. 근데 BNK도 지금 완벽하게 플레이오프를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혜지, 이소희는 이제 완숙기에 갓 접어든 선수. 그리고 진한도 마찬가지고. 김한별이 좋기는 하지만 김한별은 지금 활동력이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팀 모두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승부처에서 공격의 적극성 이 부분에서 이제 갓 완숙기에 들어선 안혜지, 이소희, 진한이 아직 그 맛을 모르는 조수아, 이해란, 이명관 이런 선수들을 압도했다. 그래서 승부처에서 BNK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서 대역전극을 갖다 펼칠 수 있었다. 즉 삼성생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경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경험의 미숙이 아니고 승부처에서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아직 삼성생명의 그 부분이 1차전에서는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게임을 굉장히 잘하다가 승부처가 되니까 뒤로 숨는다 표현을 하죠. 우리는 위성훈 감독이 박진환한테 맨날 했던 얘기. 그게 지금 이해란, 조수아, 뭐 이명관 이런 선수들한테 나타나면서 삼성생명의 마지막 공격의 옵션은 배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윤의 1대1 공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봤을 때는 임금배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조수아가 2대1을 해서 거기서 배윤한테 주는 옵션을 주던가 아니면 이해란이 김한별과의 어떤 그 페이스업 상태에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처에서 하지는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배윤에게 자동적으로 1대1 포스트업밖에 안 됐고 거기에서 효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 두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이 참 양상이 다르다. 너무 그래도 재밌게 봤었는데 그 약간 이제 저는 기자들이랑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은 작전 타임을 먼저 부르는 팀이 질 것 같고, 그렇지. BNK랑 삼성생명은 먼저 부르는 팀이 이길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작전 타임 먼저 불리는 팀은 그 게임이 꼬이는 팀이에요. 꼬여서 이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있어요. 언니력이 충만한 팀들이야.
근데 여기서 말려요. 네. 그러니까 말리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고. 예. 삼성생명이나 BNK는 작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팀 모두 실수 연발이에요. 예. 실수 연발이어서 먼저 불러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팍 치고 나가느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할 거다. 예. 그래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정확하십니다. 하고 싶으신 거죠. 예.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더불어 양 팀의 감독님들의 약간 신경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작전 타임을 진짜 부르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부르기가.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또 됐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작전 타임과 그 작전 타임에 따른 양 팀의 어린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할 때에 따른 조정 그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아쉬웠던 건 조수아 선수의 딜레마. 임금배 감독님이 조수아 선수를 이날 오래 썼어요. 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쓰셨죠. 맞아요. 조수아 선수가 이날 턴오버를 9개를 했습니다. 한 경기 플레이오프 9개는요. 플레이오프 최다 턴오버 타이 기록입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턴오버가 좀 악성 턴오버가 많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패스 미스 다음에 이제 속공 연결되는 턴오버가 예.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조수아 선수를 왜 그렇게 오래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조수아 선수가 이소희 선수를 잘 막는 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이소희 선수는 뭐 이따가 BNK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달리기가 빠른 선수들한테 좀 약합니다. 맞아요. 조수아, 김지영 이런 선수들. 왜냐면은 이 선수의 특징은 이제 뭐 이렇게 발재간으로 해가지고 미드아웃 굉장히 이런 움직임이 좋죠. 그거랑 컬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아예 떨쳐버리고 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리 뛰어도 상대 수비가 안 떨어지면은 이소희 선수가 조금 이제 자신감이 하락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 이소희 선수를 실제 전반 무득점으로 조 선수가 아주 잘 묶었어요. 이렇게 상대 주포를 베스트 5 가드를 무득점으로 막는 선수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수아 선수가 들어갈 자리는 이제 신이슬 선수가 그냥 이날 거의 안 뛰었죠. 맞아요. 근데 신이슬 선수가 로테이션상 들어갈 자리는 2명이에요. 조수아 선수의 자리를 조수아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명과 선수 이날 선발로 뛰었던 이명과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조수아 선수는 이소희를 잘 막았고 이명관 선수는 이날 삼성생명의 공격을 잘 풀어줬어요. 맞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신일 선수를 의도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배제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게 됐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저는 네.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이 초반에 준비도 되게 좋았고 네. BNK가 살짝 이제 얼을 타는 틈을 타서 아주 좋은 경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경기를 많이 했냐면 일단 뭐 제가 기사에서 썼지만 1쿼터 초반엔 매첩 헌팅. 네. 안혜지 쪽 그러니까 꼬꼬마 가드 라인이니까 안혜지 쪽에서 미스매치를 활용한 강유림, 뭐 이명관, 그렇죠. 또 이해란 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쪽을 공략을 했죠. 그게 어느 정도 먹혔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빅 피켓롤. 네. 그러니까 빅빅 피켓롤이라고 하면 빅빅 하이로도 될 수 있고 피켓롤도 될 수 네. 있는데 일단은 뭐 배혜윤이나 이해란이 미스매치를 통해서 포스트업을 쳐요. 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김한별 선수가 사이드에 있으면 네. 반대편에 있으면 그쪽에 있는 선수가 커딩을 재빠르게 하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골밑을 노려요. 그렇죠. 이 공격 루트가 굉장히 잘 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BNK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네. 진안하고 김한별이 이제 더블 포스트를 서는데 김한별의 활동력이 좋지는 않고 수비에서 미드레인지 지역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커딩이나 백도어를 했을 때 어떤 공간이 비는 그런 네. 이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잘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갖다 보였고 거기에서 이제 재능 농구가 발현이 되는 듯했어요. 예. 이해란이 진안을 상대로 미드 점퍼를 쏘고 그대로 긴 스텝을 이용해서 넣고 그렇죠. 배혜윤이 양념 쳐주고 예. 이명관이 커딩을 하면서 날카롭게 들어가서 파울을 이용해서 넣고 네. 이렇게 하면 BNK가 사실 수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뭐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네. 이명관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네. 이명관 선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아마 용인에서만 볼 수 네. 있을 텐데 이명관 선수가 이제 볼을 잡거나 뭘 잘하면 이런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콧소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간이 명간이야. 비슷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예. 그간이 명간이야. 예.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비웃으려다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명관 선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명관 선수가 진짜 관부론이라 불렸죠. 그렇죠. 예, 대학 때. 그렇게 불릴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석점도 석점이고 네. 미드 점퍼 돌파. 예. 돌파가 파워가 실리니까 예. 상대방한테 되게 힘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순간 스피드 빠르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력만큼은 정말 리그에서 저는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수비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능가 합쳐지면서 15점 차까지 갔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BNK가 이제 속도를 높이면서 네. 삼성생명이 실책이 나왔고 메인 볼핸드가 조수한데 조수를 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실책이 나오면 당연히 배혜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전에서 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예. 트랜지션 싸움에서 졌고 그러면서 근데 조수아 선수의 딜레마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게 뭐냐면은 턴오버도 턴오버인데 조수아 선수가 3점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날 삼성생명이 조수아 선수가 계속 오래 뛰다 보니까 조수아 선수의 대척점에 있는 선수가 신일 선수죠. 네. 예, 3점 슛이 되는 선수니까 네. 신일 선수가 많이 뛰지 못하다 보니까 이날 삼성생명이 3점 슛이 빵게임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금배 감독이 이제 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트랜지션 싸움에 리바운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트랜지션이 삼성생명이 굉장히 잘 됐다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저는 조사 선수 좀 많이 뛰기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스피드가 좀 느려졌고 거기서 신희선 선수 좀 이제 뛰게 하면서 물론 뭐 팀 내부적으로 어떤 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근데 2차전에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었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조사 선수 좀 실타임이 좀 필요했는데 그렇죠.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NK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소희 선수가 지금 후반에 살아나는 건 뭐냐면 박정은 감독이 잘 수정을 해줬는데 짧게 이렇게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길게 빠졌을 때 길게 빠졌을 때 그거를 스위치를 하거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힘이 떨어졌고 거기서 오픈 찬스 나면서 이소희가 또 잘 살렸죠.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것도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살짝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해란과 조수아 이 두 선수가 저는 이제 조수아 선수가 뭐 턴오버 9개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뭐랄까 값진 경험이었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심장이 좀 약하니까 가슴이 좀 약하니까 약간 소심하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 2차전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해란 조수아 선수는 승부처에서 좀 더 가감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믿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생명 역시 이제 재능이 정말 많은 팀이구나. 보통 외곽호가 한 3명 빠지면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무너질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에 간 거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진짜 한창 이기고 있을 때는 막 너무 선수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잘하고 있는 와중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또 이해란 막 이러니까 저 뎁스가 진짜 3명이 빠졌는데도 말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1차전 뭐 대역전패 그러니까 뼈아픈 패배이긴 하지만 팀 미래는 여전히 밝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소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소희 선수 보면서 농구를 잘하는 선수는 많아요. 농구를 잘하는 팀도 많고요. 근데 어제 BNK 경기 특히 이소희 선수는 그냥 팬들을 미치게 하는 선수. 그러니까 엄청 매력적인. 전반도 아니고요. 3쿼터 한 3분 남을 때까지 무득점이었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다가 한 27분 동안 빵점이다가 나머지 한 13분 동안 15점을 몰아치고요. 팀을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 선수가 일단 그 클래스 자체는 이제 올라왔다. 베스트 5 가드니까요. 베스트 5 가드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봐도 이 선수가 완전히 올라오긴 올라왔다. 그리고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기복이 뭐 예를 들어서 훅 깔아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봤을 때는 보면 BNK의 이제 팀 무게 중심은 여전히 이제 김한별이고 진한이 있는 이제 프런트 코트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어제는 이소희가 사실 하드캐리를 했어요. 그렇죠. 김한별이나 진한이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진한은 이제 전반에 미드 점퍼가 좀 잘 안 됐었고 에어볼이 2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한별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삼성생명 전에 유독 그러긴 하는데 뭐 이제 정상훈 사무국장 말을 들어보니까 김한별 선수가 삼성생명 전을 앞두고는 밥도 잘 못 먹고 뭔가 몸에 약간 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진다. 그런 징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한별은 공격 리바운드 잡은 뒤에 몸을 이렇게 한 차례 이제 범핑을 하고 거기서 공간 만들어서 슛 쏘고 그냥 결정력 있는 그런 깨 부수는 농구를 하는데 어제는
패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 물론 패스가 많다라는 거는 뭐 팀 케미에서 좋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았다. 그렇죠. 결정을 내주는 상태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주면서 삼성생명에게 흐름을 갖다 줬는데 이거를 흐름을 돌리는 선수가 누구냐? 이소희다. 그렇죠. 야, 저는 이소희 선수 이날 경기는 6라운드 마지막 최종 그 하나원큐전이죠. 예, 원정 최종전. 이날 경기가 엄청나게 이소희 선수에게 큰 그게 되지 않았을까. 그날 하나원큐도 이날 경기랑 비슷했습니다. 전반까지 이소희 선수 그날도 아마 전반까지 무득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김지영 선수가 정말 마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 같았으면 이소희 선수가 저렇게 안 되는 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날도 이소희 선수가 4쿼터였나요? 김지영 선수를 오반칙으로 결국 내보냅니다. 술래잡기를 하다가 또. 이 김지영 선수를 내보내자마자 4쿼터에만 11점을 몰아치면서 하드캐리를 했어요. 연장까지 해가지고 15점인가? 근데 그 경험이 이날까지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야,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았구나. 그래서 뭔가 저는 이날 전반까지도 이소희 선수가 빵점인데 그날 경기를 생각이 나면서 뭔가 저러다가 이제 한번 상대가 지치거나 파울로 뭔가 딱 되면은 바로 터질 것 같다. 그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소희 선수한테 끝나고 따로 또 한번 물어봤는데 이소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규리그에 대해서는 그래서 버릴 경기가 한 경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제 이래서 여자농구는 정말 1년이 경험치가 중요하구나. 한 경기 한 경기의 경험치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소희 선수가 심장도 강하고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위력을 가진 선수다. 거의 리그 최상급 위력이다.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3쿼터 트랜지션으로 사실 경기를 깨부쉈어요. 그렇죠. 진한 선수랑 이소희 선수 첫 득점이 나온 3점 속공. 이 연속 포지션에서 사실상 이제 비엔키가 15점을 뚝뚝 따라가가지고 3쿼터의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여자농구에서 모처럼 오랜만에 본 홈팬들. 그 사실 여자농구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홈 이점이 그렇게 큰 리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올 시즌부터 특히 비엔키의 부산, 인천의 도원 체육관 여기서 홈이 뭔가 이제 좀 끌어당기는 게 있다. 모멘텀이 확실히 이제 코로나도 해제가 되고 육성응원이 생기면서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BNK를 오랜만에 갔는데 팬분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세요. 맞아요. 부산 팬분들 장난 아니에요. 예, 진짜 뭔가 여자농구 다른 뭔가 지역들을 뭐 그런 게 아니고 저 여쭤봤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도 팬분들도 아까 저 차 태워주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커피차에서도 여쭤봤는데 KT가 확실히 그 수원으로 가면서 남은 농구 팬분들에서 유입이 된 팬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도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 롯데 야구도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WBC도 막 못하는데 그래서 보러 갔다고 우리 동네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열정적인 팬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모멘텀이 아니 이소희 선수가 한 골을 3점 첫 득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진짜 무슨 월드컵전은 와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이제 기자석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변에 다 거의 이제 오른쪽에는 삼성명 이제 응원단 계셨고 뭐 주변에 다 이제 BNK 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반에 이제 사실 BNK가 야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씨 이러다가 그렇죠. 이러다가 후반 되니까 그냥 데시벨이 높아진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또 재밌던 게 기자석이랑 VIP석이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BNK VIP 분들이 경기가 재밌다 보니까 3쿼터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뛰어가세요. 그 높으신 분들이 머플러를 두르고 화장실을 뛰어가시고 이제 중간에 응원 타임 머플러를 같이 드시는데 여긴 정말 농구로 하나가 되고 있구나. 야, 요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BNK 부산 BNK.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육성 응원이랑 다 마스크도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팀 팬분들께서도 다 이제 더 열성적으로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롯데 사직구장에서 이소희 선수가 시구도 한번 하고. 올해 챔프전 가면 해야죠. 그렇죠. 그 기도 좀 나눠주고. 그렇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 승부처에서 한남지 선수 영입 볼까. 이 한남지 선수는 자 이소희 선수가 빚이라면. 한남지 선수는 소금입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이 이소희 선수가 잘 안 풀리고 있었잖아요. 이소희 선수 첫 득점이 나온 장면을 다시 보기를 여러분 하시면은 1차 트랜지션이 약간 멈췄어요. 안혜지 선수였나요? 공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때 이 선수들이 약간 이제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소희 선수랑 한원지 선수가 베이스라인에서 교차를 하면서 스크린을 딱 걸어줍니다. 한원지 선수가 임기응변이죠. 조수호 선수가 딱 걸려요 거기서. 그 균열이 안 나던 조수호 선수가 한원지 선수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이소희 선수가 왼쪽 코너로 가면서 3점이 딱 터집니다. 그렇죠. 예, 이소희 선수는 자기 밸런스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한원지 선수의 스크린과 뭔가 이제 팀의 그 분위기 덕분에 슛이 딱 들어갔다고 하면서 한원지 선수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공격의 물꼬가 어느 정도 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잡았다. 예. 이제 앞으로 내가 쭉 달려나갈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발점. 예.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시발점 아니에요. 시발점. 네. 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한은지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준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소희 선수가 이제 한엄지 선수가 그 스크린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고마웠다 그러면서 한엄지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소희 선수한테 10,000원만 줘. 예. 너한테 10,000원 줘. 작전 타임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너한테 10,000원 줘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 한엄지 선수가 그런 선수들이 코트 내에서 토킹을 굉장히 또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해요. 예. 서로 뭐 너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너 지금 뭐가 좋다. 이런 토킹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이 토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들으니까 BNK가 저도 이게 취재를 경기를 한번 보면서도 약간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외국인이 2명이잖아요. 네. 예, 진한 선수가 대만에서 왔고 그렇죠. 김한별 선수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2명이에요. 네. 그래서 팀 내 토킹이 사실 안 될 때는 잘 안 된대요. 그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라진대요. 수비할 때도 그렇고 수비를 변형 수비를 이렇게 가끔 줘도 존을 세거나 이럴 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BNK에선 토킹이 더 중요한데 한엄지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 잘해준다라고 하고. 약간 이제 김지정 선수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김지정 선수가 올해 잘했잖아요. 냉정히 봤을 때 정규 시즌 기록 놓고 봤을 때 한원지 선수도 잘했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땐 잘했어요. 근데 BNK 내부에서는 한원지 선수를 영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규리그 2위는 없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만큼 이제 내부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실속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엄지 선수가 잘 채워줬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또 무성이 뭐냐 플레이오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요 되게. 그렇죠. 예. 우리은행은 거기 그게 이제 만렙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디테일한 어떤 전술적인 능력으로 메우긴 하지만 좀 부족한 상태인데 BNK가 사실 그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언어를 쓰는 이제 김한별이라든가 네. 뭐 진한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큰 경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실을 채우는 어떤 하나의 카드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한엄지다. 네. 그 실제로 이렇게 봐도 보면 BNK 그러면 아직도 이제 안정성은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안혜진은 세깅을 당하면 살짝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소희는 집중 마크를 당하고 김한별은 활동력이 떨어지고 진아는 기복이 심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맞춤형 수비를 가지고 갔을 때는 뭔가 풀어줘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거 누가 할 건가? 근데 이소희가 했는데 이소희가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 한엄지가 있기 때문에 이소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니까 안정성을 되게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라고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이소희 선수도 그렇고 진한 선수도 그렇고 약간 이제 공을 잡았을 때 림을 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김진영 선수가 잘하는 거 아직도 BNK랑 상황이는 좋습니다. 예, 근데 정말 잘해서 좋지만 예, 엄지의 역할이 우리한테 정말 크다. 예, 그런 얘기 또 말씀하셨어요. 엄지척.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플레이오프 1차전 봤고 여기 이 팀은 이 양 팀은 2차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챔프전 네. 할 텐데 그때 또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자 KB와 하나원큐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휴가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휴가가 시작됐고 뭐 KB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 훈련 계획을 좀 여쭤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에 지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완전히 좀 달랐는데 네. 그 부분을 선수들도 그랬지만 감독인 김원수 감독님이 네. 감독인 내가 그분의 대비가 참 많이 부족했다. 예,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면서 비시즌 훈련은 기본기부터 간다. 예, 리바운드, 수비 그리고 이지샷부터 해가지고 그냥 기본기가 참 좀 약했다. 창피하지만 기본기가 좀 약했다. 그러면서 그걸 확실히 다지고 갈 거고. 네. 그리고 전력 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 FA는 지금 시장이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팀 KB가 유독 내부 FA가 많다. 5명이죠. 네. 내부 FA가 강희슬, 심성용, 김소담, 최희진, 박지훈 선수가 있는데 내부부터 일단 잡는 방향으로 가고 외부도 눈을 돌려볼 만도 한데 아직 다른 팀들의 시즌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구상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부의 페이지 잡는 거 중요하죠. KB는 사실 이제 박지수 선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전히 최강팀 중에 한 팀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방향 자체는 굉장히 바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기 그런데 여기서 기본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세 낮추는 거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것만 되면 뭐 나머지 거기서 스텝 밟으면서 올라가는 뭐 이지샷이라든가 또는 뭐 리바운드에서 그 방향 전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농구 본토인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드 스텝 훈련을 갖다 시키는 게 그 괜히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훈련 많이 하시면서 KB가 지난 시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복수 열투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자, 네. 하나원 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의 김도환 감독님은 비시즌 훈련 계획은 이번 시즌은 자기도 감독 처음이라서 나도 네. 참 어려웠다. 시행착오 내가 한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고 이쯤 되면은 준비가 됐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부분이 시즌이 딱 경기 들어가니까 안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네. 올해는 이제 여기는 반대로 기본기가 아니라 더 디테일한 방향으로 이번에 가보겠다. 지난 시즌에 그리고 3, 4쿼터만 되면은 체력이 좀 많이 빠지고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체력 훈련을 집중을 하겠다. 선수들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원 큐 전주훈련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디테일한 게 어떤 디테일한 건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얼추 이렇게 파악을 하기에는 네. 신지현 양인영이 있고 여기 이제 원래 그 소득이라면 예. 뭐 정예림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렇죠. 그 선수들을 어떤 패턴으로 어떤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느냐 이 디테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세팅을 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